네, 그럼 바로 한발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. 오늘은 또 어디 섹터일지 네. 전혀 가늠이 안 갑니다.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준비를 좀 했고요. 특히 오늘 또 우리가 이슈로 좀 다뤄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 이 종목도 비만 치료제였어? 라는 종목이 있어요. 동아에스티라는 종목인데요. 펩트론하고 인벤티질의 판미약품 정도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그쵸. 동아에스티도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나?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가 이제 GLP-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, 사실 이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잖아요. GLP-1 유사체라는 게 어찌 보면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먼저 개발됐던 건데 이게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가 이제 발견이 돼서 이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더니 18% 막 20% 이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상업화에는 오히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겼고 올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사실상 130조 원이 지금 넘어갈 걸로 이제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매일같이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동아에스티가 이제 후보 물질 DA1726을 가지고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에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DA1726 같은 경우에는 GLP-1 유사체 이 수용체 어찌 보면 이중기전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이중기전으로 작용하는 이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동아에스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. 근데 이게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임상 1상 미국 FDA 이제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난 2월 달에 승인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글로벌 임상 1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동아에스티도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어야 한다. 뭐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레고캔 바이오 오늘 또 계속 언급드리고 있잖아요. 예상 체결가도 강해요 지금. 지금 뭐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떠서 출발할 것 같은데 ADC 이 항체 약물 접할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4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AACR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ADC가 가장 좀 중요한 화두가 좀 될 것 같거든요. 작년에 앱티스라고 하는 또 ADC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서도 이미 또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주가의 움직임도 보시면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질의 판미약품하고는 확실하게 지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기술적인 흐름도 오히려 동아이스티가 훨씬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제 종가 이제 78,6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. 좀 가격을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.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68,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라자, 레이저 티닙,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 원 개발자가 제노스코라고 또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제노스코의 지분을 68% 정도 가지고 있는데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를 2015년도에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. 또 유한양행이 2018년도 말에 또 존스앤존스의 해외 판권을 재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로열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오스코텍의 총 매출액의 현재 국내 판매분이 매출액의 10에서 한 15%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또 내년에 이제 컨턴처포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1차 치료제 관련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. 그래서 국내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레이저 티닙과 또 그리고 얀센의 지금 이제 리브리번트가 또 이제 미국의 FDA 승인 신청이 됐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빠르면 내년 8월 정도에 또 이제 FDA 우선 심사가 됐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시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. 그랬을 때 글로벌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오스코텍이 빠르면 2025년도에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지금 최근에 임상 1상을 본격적으로 투여하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였다면은 올해는 고령화 사회의 치매 치료제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관련해서 오스코텍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또 흑자 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스코텍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.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 24,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29,000원, 네, 손절가는 19,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슬로리님도 오늘 다 바이오라고. 그러니까요.
좋아요. 어떻게 네. 보면 브리핑 두 분이 제약바이오라고 하니까 제 느낌상 오늘 잠깐 쉬고 내일 강하려나라는 시그널이 네, 오늘도 반영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오스코텍 그리고 김영 매니저는 동아 ST였습니다. 자 한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